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캠을 켰는데 사실 오랜만이 맞죠. 정확하게는 왜냐면 지금 제 갤럭시 탭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켜게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촬영인데 지금은 현재 7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30일이고요. 내일이면 연말이더라고요. 12월 여러분들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이죠. 24일에 2022 국민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 제가 좀 유심있게 봤던 내용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지금과 같이 보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했는데 교육부에서 직접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에 대해서 추진 배경부터 체계 및 경과, 그리고 개정 방향,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교과목별로의 교육과정 총론이 등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가 연관이 또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진 배경에서 10대 중장기적 국가의제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2021 국가의제와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경제인문서 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 바로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미중 갈등 대응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네요.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인구 감소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환경 구축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 환경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공간 자체가 학교를 지으면서 학급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학급들은 다 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적어져도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도록 하면 이제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해서 학생 행위 주체성 그리고 변혁적 역량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장 마인드와 정체성, 목적 의식, 자기 주도성, 책임감 등을 강조하고 있고 목표를 정하고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화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해서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웰빙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OECD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 바로 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계속해서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혁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수학습 확산, 이 내용이 좀 주 키워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 총론을 보고 있었고요. 잠시 전환을 할게요. 아침에 촬영하다 보니까 역시나 목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추진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추진 체계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교육 과정이 추진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개정이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참석을 했고요. 기존과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점이 좀 관련적이 있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국가교육회의 이 부분이 제가 참여했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참석했었을 때는 2021년 7월달에 참석을 했고 8월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참석했고요. 9월에도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0명 뽑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협업이 좀 더 강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체계적 개선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추진기구로는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강론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세 가지를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과정 추진 체계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인 어떤 교육과정 개편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또 언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추진 경과로서 학점제 본격 시행이 2025년입니다. 2025년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초6학년도가 아니군요. 네, 지금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2022학년도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025학년도면 중학교 1학년인가요? 나 갑자기 계산이 안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맞죠? 네, 계산하면서도 참 황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 혁신 방향을 통한 고교 학점제 추진 단계를 발표했는데 18년도 8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교 학점제를 접하게 된 거는 17년도였고요. 17년도 NCS를 하면서 고교 학점제와 연기가 된다라는 내용을 그때 당시 좀 전해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단계를 고교 학점제 기반으로 시작해서 한 거는 18년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전부터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착수 발표를 4월 20일 날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24일, 그러니까 11월 24일이죠. 이렇게 교육과정 총론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의견 수렴이 굉장히 많았고요.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요구 방안 그리고 개정안 자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현장 소통 포럼을 진행했고 국가교육회의 의견 제출했다는 내용 그리고 총론과 교과별 정책 연구진 공청회 및 교육과정 심의가 있었고 이제 교원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방안이 도출되었는데요. 역량, 그러니까 목표에 대해서는 3과 연계한 역량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교육 방향으로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학습 환경으로서는 디지털 및 AI 교육 학습의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가 2020년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됐죠. 물론 디지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디지털 전환은 이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이다라고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원격 수업이 되겠죠. 근데 원격 수업 말고 실시간 수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줌, 구글 미트 등과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개정 방향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 체계로 본 거고요. 그러면서 추진 과제를 4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 교육이랑 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그리고 교육 환경 변화 대응 지원입니다. 그럼 왜 한 가지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을 왜 뺐냐? 모든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볼 수 있는 추진 과제는 3가지로 이야기를 좀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 과정을 먼저 보면 일단 이 부분 역시나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에서는 고교 학점제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교육 환경 변화 대응 지원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과 교육과정 지원 체계 구축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추진 과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개정 중점 4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였다면 2022학년도에서는 창의성은 그대로 두되 포용성을 갖고 있고요.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내용을 쓰게 된 것 같고요. 포용성 이 부분은 좀 광범위한 어떤 설정일 수도 있는데 과목의 포용성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포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각 교과목별로도 어떤 내용으로서의 포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2020년도 융합교육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융합교육. 원래는 저희가 2011년부터 융합인재교육이라고 해서 스팀을 썼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스템 교육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가 한국형 스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아트를 포함해 스팀 교육이라고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이 포용성이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다시 카메라로 전환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추진 단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내용, 이제 포용성, 창의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 발음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또 고교 학점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언급을 하고 싶은데 영상 길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과제 1, 2, 3, 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또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나 제가 저작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작권상 문제가 없으면 뉴스 보도를 하나 틀겠습니다. 방송사에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언급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